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밥상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전국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300원씩 인상됐는데요.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출근하시면서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현금으로 낼 때 기준으로 일반 시내버스는 1,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이 되고요. 광역버스는 700원이 오른 3,000원이 지불됐는데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도권 주민들은 왕복 교통비가 하루 6,000원에 달하는 셈이죠. 300원이 작은 돈 같아도 매일 교통비 낼 때의 체감은 상당히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버스 요금 인상이 끝이 아니라요. 10월엔 지하철 요금도 인상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하반기엔 각 지자체별로 가스 요금이나 수도 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이러니 진짜 내 월급만 안 오르고 다 오르는구나. 직장인들에게서 이런 불평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자영업자든 누구에게든 이런 고물가 상황이 좋을 리 없는 일이죠.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줄 정책 당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8월 1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하반신 마비 환자를 치료하는 IT 기술 개발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의 격투 대결 소식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앞서 서울버스 요금 인상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 버스는 동네 구석구석 작은 길이나 무지막지한 언덕길까지 다니면서 시내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는 버스인데요. 각 동네마다 지자체마다 일부 구간에서 운행되는 이 버스는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로운 농업기술 소식 알아볼게요. 지능이나 운동, 언어, 감각 등의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에게 치유 농업활동이 신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영역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신체 영역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작업치료나 사회복지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관찰 기능 평가를 도입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달 재활 효과를 검증했는데요. 성인 발달 장애인의 성기능과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 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한 건가요? 네, 연구진은 씨앗 뿌리기, 모종 기르기, 모종 옮기기, 아주 심기, 꺾고기, 꺾꽂이, 수확 등의 농작업 기르기 전 과정을
10회로 나눠서 전북 완주에 있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연계된 치유농장에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20대에서 60대의 발달장애인 32명을 대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네. 시각과 손의 신경, 근육, 운동 등의 상호조정 반응, 그리고 신체조정 능력을 의미하는 협응력과 직업재활의 중요한 평가 항목인 손기능 옮기기 등의 능력 개선 정도를 측정했는데요.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건가요? 예.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협업력과 손기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네. 먼저 협업력은 프로그램 참여 전과 참여 후에 29%가량 개선되었고요. 손기능 옮기기는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72%나 개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대상자에서는 연속 운동이 어려운 기람반복 운동 불능증이나 운동의 신경장애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심리 안정형 치유농업 콘텐츠 효과 검증과 다르게 손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같은 신체 기능 향상 효과를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앞으로 효과가 높은 치유농업 발달재활 콘텐츠와 스마트 시스템 접목해서 치유농장 활동 지원용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유농업과 발달재활과의 연계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농업적 보완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치유 농업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입추도 지나고 태풍도 지나갔는데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바람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선선해진 것 같은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네, 지난주 우리나라 한가운데로 지나간 태풍 카눈으로 인해 강원, 경북 지역에 피해가 있어 걱정입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피해 복구와 작물들의 생육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수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금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오겠고요. 그의 날들은 대체로 구름 끼는 날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가 내리는 경우가 있겠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22도에서 26도, 낮에는 28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태풍에 쓰러지거나 물 잠긴 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은데요.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지금 시기에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네, 벼는 일반적으로 물에는 강한 작물이라서 수도라고도 하는데요. 네. 예, 하지만 지금 시기가 벼의 생육 단계에서 가장 물 잠김에 약한 시기입니다. 현재 조생종벼는 막 이삭이 팬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가장 재배 면적이 많은 중만생종의 경우 이삭이 생기거나 패기 시작하는 시기로 매우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물에 오랫동안 잠기게 되면 불임 등의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열병이나 흰잎 마른병, 병월구 등의 병해충도 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층간소태노는 서둘러서 이삭이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해주셔야 하고요. 벼의 줄기나 잎의 흙, 앙금도 오물도 제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진 후에는 새물로 걸러대기를 해줘서 뿌리 활력을 촉진시켜줘야 생육이 빨리 회복됩니다. 또 수시로 병해충을 관찰해서 발견되면 즉시 방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논콩 등 밭작물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네, 논에서 재배하는 콩은 꼬투리가 달리는 시기이거나 꼬투리가 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층간수나 쓰러진 피해에 매우 취약한 시기입니다. 물에 잠겨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량 감소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배수 작업을 해주시고 흙 앙금도 씻어줘야 생육이 빨리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가 도래한 일모작 참깨의 경우 쓰러진 참깨는 빨리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마르면 즉시 수확해 주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침수로 생육이 불량한 밭작물들은 생육 회복을 위해서 요소 0.2%를 잎에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빨리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진짜 빨리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또 고추 등 노지 채소 재배 농가에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쓰러진 고추는 가능한 이렇게 세워 주셔야 하고요. 겉흙이 씻겨 내려간 포장은 북주기를 해서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생육이 저조할 경우에는 요소 0.2%액을 5 내지 7일 간격으로 2 내지 3회 살포해 주시면 생육 회복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배추무의 경우에는 토양 유실과 함께 비료 성분이 용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 빠진 후에는 추비를 시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생육이 많이 불량할 경우에는 요소액 등으로 연면 시비를 해서 생육을 회복해 주셔야 하고요.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였고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이었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척추 부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들을 IT 기술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개발됐다고 해서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굉장히 독특한 주제네요. 하반신 마비 환자를 약이 아니라 IT 기술로 치료한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매번 히든브레인 연구소 송태민 소장님이 유익한 IT 소식 전해주고 계신데 네. 이번에 이제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중 하나인 네이처지에 이런 의료와 IT를 접목해서 환자를 치료한 사례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드려 준비를 해봤고 네. 제가 사실은 대학원에서 또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전공을 이야, 하고 있어서 네. 또 완전히 문외한은 아니라서 좀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본격적인 연구 소개에 좀 앞서서 먼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몸을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죠. 몸을 근육으로 뇌가 명령해서 이거 그쵸? 아닌가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사실은 학습을 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몸 쓰는 법도. 이게 아기를 생각해 보면 쉬운데 아기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걷기는커녕 뒤집기도 잘 그렇죠. 못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점차 본인 의지에 따라서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딱 뒤집기를 성공하고 나중에는 걸음마 떼고 아장아장 걷기를 시작하는데 사람도 원래부터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척추에서 나온 운동신경이 근육과 제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내리는 명령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이 되질 않기 때문에 아이가 몸을 움직이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 연결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신경이 재배열돼서 근육을 움직이기 쉽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점차 운동을 더 잘하게 되고 나중엔 걷기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저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원래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학습이었네요. 이게 한마디로. 저도 헬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능숙해질수록 근육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게 그런 이유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학술적으로는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말인데요. 네, 어려운 말인데 네. 신경이 유연하게 서로 연결이 바뀌는 요거를 바꾸는 능력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런 신경가속성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타는 것도 어릴 때 배우면 되게 잘하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배우면 되게 힘들잖아요. 다 돈 내고 배우시던데. 네. 예,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신경 연결도 나이 먹으면 잘 안 바뀌게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척추 부상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제 우리 몸을 움직이는 의지가 만들어지는 곳은 뇌거든요. 네. 근데 뇌에서 만들어진 의지가 전달이 되려면 이게 약간 물을 옮기려면 수도관이 필요하듯이 신경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척추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우리가 등골이나 척추뼈라고 부르는 요 바깥에 딱딱한 뼈 네네. 안쪽에 그 신경관이 있습니다. 그걸 척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척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중요한 기능을 한 척추가 중간에 끊어지면 이 뇌에서 운동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만드는 것도 정상이고 내 몸이 신호를 받으면 움직이는 것도 정상인데 단지 이제 이 의지가 몸 쪽으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연결이 끊어져서. 네, 그래서 몸을 못 움직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허리 밑으로면 하반신 마비, 이제 목 밑으로면 이제 그냥 전신 마비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활 치료 받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지금까지 하반신 마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어왔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걸 하나만 꼽자면 이제 줄기세포겠죠. 이제 일단은 줄기세포라는 개념 자체가 좀 친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사람이 사실 어머니 난자와 아버지 정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란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세포 하나가 어떤 건 머리카락도 만들고 어떤 건 발톱을 만들고 이렇게 쫙 분할을 하는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건데 이렇게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최초의 세포 이런 거를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를 가지고 만약에 끊어진 척추 사이에 줄기세포를 넣어서 연결시켜주면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황우석 박사가 좀 줄기세포 사기극 같은 걸 좀 벌이면서 환자분들의 가슴을 한번 좀 핥혔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줄기세포를 만들어 봤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그 줄기세포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희망이 있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척추에 직접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도 하반신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이번에 성과를 일정 부분 내신 거예요. 성과가 나왔다. 전기 자극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학창 시절에 죽은 개구리 다리에다 전류 흘려가지고 근육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거를 혹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 느낌인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개구리 다리에 전기를 흘리면 이렇게 움찔움찔하면서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되는 이유가 운동신경이 우리 몸의 근육에다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전기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전기 신호 형태로 뇌의 명령을 이렇게 보내는 걸 모방해서 우리가 전기 신호를 적절하게 주면은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개구리 다리에 전류 흘리는 것도 사실 해보면 제멋대로 막 움직이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어느 신경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얼마나 전기를 줘야지 딱 원하는 만큼의 움직임이 일어난지를 이제 그냥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실험을 하면서 알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미요? 네. 그래서 20년 정도 했더니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느 신경에 이 정도 전류를 흘렸더니 왼쪽 발가락이 올라가더라. 어느 쪽 신경에 어느 정도 전류를 동시에 줬더니 걷는 것처럼 다리가 움직이더라. 이런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구현이 된 거죠. 이것도 정말 굉장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게 기계에 달린 부품이 아니고 사람 몸에 달린 신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는 걷고 싶다라고 해서 버튼을 띡 누르면 다리가 지멋대로 막 걸어요. 이런 식으로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릿속에서 나 잠깐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하면은 다리가 자동으로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뇌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읽는다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남는 거죠. 가능할까요?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일단 좀 어려워 보이는데 뇌파 이런 거 읽으면 사람이 뭘 하려는지 알 수 있고 그런 거지 아니면 다른 기계가 있는 건가요? 뇌에서 어떻게 생각이 만들어지냐 이것 자체도 굉장히 아직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읽어내 보겠다. 예전에 막 냉전시대 스파이물 이런 데서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시도 중에 하나가 뇌에다가 칩을 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무슨 SF 같은 데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뇌에다 칩을 심는 이런 거를 임상시험을 허가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네. 정말 다양한 광인들한테. 네.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뇌에 칩을 심는다고 바로 이 사람은 지금 빨간색 사과를 먹고 싶어 해. 이렇게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뇌에 칩을 씹은 사람의 전반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자, 선생님 지금 왼발을 움직이려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있겠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뇌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이 사람은 왼발을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선생님 발가락 움직이려고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활성화된 영역을 보고 이 사람은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신호가 나오니까 그러면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척추의 전기 신호를 직접 자극하는 거랑 같이 연결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뇌가 활성화되는 거 보고 아, 이 사람은 지금 새끼발가락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밑에 척추에다 신호를 보낸 거죠. 아, 새끼발가락을 움직이도록 전류 신호를 보내세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발표한 게 이번에 세계적 약술지간의 네이처에 실린 연구고 이렇게 하반신 마비한테 적용을 해봤더니 정말로 움직일 수가 있더라. 되더라. 꽤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더라. 이렇게까지가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정말 SF 영화에서 나오는 기술이 지금 실현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당장 하반신 마비 환자들도 칩을 심으면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연구의 저자들도 좀 짚고 넘어가는 지점이긴 한데 일단 이 연구는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참여분도 딱 한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딱 한 명이니까 이분이 정말 잘하고 잘 맞은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모르기도 하고 특히나 이분은 기존에도 이미 척추에다가 그런 자극기를 심고 이걸 척수 자극기라고 하는데 그걸 심고 재활훈련을 계속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잘하던 분일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너무 이제 일반적인 사람한테 다 확장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다 정도가 밝혀졌다는 거고 실제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한테 적용하는 데는 한참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뇌에 침을 집었는데 그게 뭔가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면 아니면 그것도 좀 무섭긴 하죠. 네, 다리에다가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 척추에다가 이렇게 자극기를 심었는데 만약에 이게 오작동한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꼭 대처법을 잘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 해야 되고 다만 이제 황우석 박사의 사기극대와는 조금 다르게 이런 방법을 실제로 가능하고 성공을 했었다는 것만큼 확실히 보여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희망을 갖고 계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아마 늦더라도 15년 정도 안에는 일정 부분 상용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간절히 저도 바라보겠고요. 그러면 이런 기술적인 변화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런 과학기술을 통한 치료보다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지점이 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분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불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생기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사실 아직은 사회적으로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있으면 이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이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런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인이 되면 근력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보행장애가 맞아요. 얻게 되는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라도 내가 나이가 들면 이런 시설이나 설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워낙 각자 도생 이런 얘기를 한다지만 결국은 내 부모가 아닌 나중에 내가 필요할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네, 이런 시설에 대한 좀 지원을 좀 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IT 기술로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걷게 됐다는 그런 일이 빨리 가능해지면 좋겠습니다. 건강의료 처방전 박한슬 약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인데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와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현실에서 격투 대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네. 진짜예요? 진짜로 맞습니다. 싸운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네.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는데 저도. 네, 진짜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어저께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한 달이 좀 넘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엔 저도 이거를 저희 청취자분한테 들려줄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장난인 것 같으니까. 근데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쏟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몸으로 치고받고 싸운다.
부분이어서입니다. 그러니까 막 UFC처럼 네네. 격투 대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옥타곤에서 대결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틀 전 이제 뉴스인데 이틀 전. 예, 이틀 전에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결투를 하자. 이게 약간 에이, 장난이네. 장난인 것 같은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농담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네. 근데 이런 전 세계가 거의 손꼽는 이 부자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부자들이 진짜 치고받는 이런 UFC 같은 이런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은 유료 시청료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부 다 기부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예. 현지에서는 실제 방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약 1조 3천억 원 정도의 수입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정말로 싸웠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약간 상상을 하게 된다면은 약간 체급 차이가 좀 우선 날 것 같아요. 체급 차이가. 네, 우선은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최근에 주짓수라고 있잖아요. 알죠. 네, 누워서 하는 거. 네, 주짓수 아마추어 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뭐 실력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이는 39살이고 키는 171cm 정도. 근데 일론 머스크는 나이는 51살이지만은 체급으로 보면은 신장이 꽤 크더라고요. 188cm에다가 체중은 85kg 정도라서 약간 일론 머스크가 이런 몸 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 유리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약간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막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자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이거 왜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무슨 격투기예요? 네, 일단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현재는 SNS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인수를 했었죠. 그다음에 그 전부터도 워낙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여러 가지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막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마크 주커버그가 트위터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나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스레드라는 거를 메타에서 내놨는데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스레드라는 SNS가 출시하기 전에 한 트위터 이용자가 일론 머스크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스레드라는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은 트위터의 라이벌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론 머스크의 대답은 네, 무서워 죽겠네. 라고. 네. 처음에. 네, 좀 비아냥됐네요. 네, 비아냥됐죠. 네. 근데 여기다가, 다른 이용자가 다들 조심해라. 마크 주커버그는 주짓수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또 달았어요. 라고 하니까 이제 나는 철장에서 싸울 준비가 됐다. 라고 또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랬더니 주커버그가 드디어 직접 나타났어요. 응답을 했어요. 네, 응답을 한 거죠. 네. 응답을 해가지고서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가 싸울 위치를 보내라. 라고 이제 네,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걸 또 보더니 진짜라면 해야지.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옥타곤에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또 한 거죠. 네, 옥타곤 같은 경우는 현재 UFC에서 사용되는 경기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옥타곤 측에서 또 진짜냐 네, 서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렇게 했더니 메타의 대변인도 주커버그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라는 얘기를 또 하게 된 거죠. 점점 이게 농담이 아니네, 진짜네. 막 판이 점점 커져가는데요. 네, 판이 점점 커지면서 네. 진짜 싸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누군가 한 명이 말렸어요. 말린 사람은 누구예요? 약간 좀 특이하게 해서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였어요. 네, 어머니가 역시. 갑자기 트위터에 등장하더니 이 두 사람의 싸움을 내가 취소한다라고 하면서 니네들 이용자들한테 얘네들 너무 싸움 걸려고 하지 말고 싸움을 말로만 그냥 싸워라. 몸으로 싸우지 마라. 이유는 자기가 봐도 주커버그는 주짓수 선수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나이도 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다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일 전에 일론 머스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이탈리아의 총리랑 문화부 장관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아까 얘기했던 콜로세움. 네, 콜로세움에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또 이탈리아의 그 산줄리아노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결투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면은 수백만 유로가 이제 모일 것이고 이 돈은 이탈리아의 중요한 소아병원 두 곳에다가 기부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장관이 거짓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 진짜 커진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격투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게 네. 실제로 이 둘이 예전부터 좀 사이가 안 좋았나요, 혹시? 사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네. 이슈될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네. 어떻게 보면은
보면은 서로 이제 천재들이죠. 그렇죠. 한 천재들인데 네. 서로 거슬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과거 2016년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꽤 오래됐네요. 네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회사를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스페이스 X라고 해서 우주 로켓 쏘는 거, 예,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스페이스 X가 주목받던 그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스페이스 X에다가 그 우주선에다가 각종 이제 인공위성들을 태우고서 막 날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아프리카에다가 무료 인터넷을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일론 머스크의 그 스타쉽에다가 인공위성을 태웠어요. 네. 근데 그때 띄웠다가 폭발했죠. 네. 폭발하게 되면서 페이스북이 만들었던 것들은 전부 다 인공위성은 쓸 수가 없게 된 거였어요. 네. 그래서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속상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2016년. 네. 그 뒤에는 뭐냐, 그 뒤에 이게 이제 시작된 거고요. 연결이 된 거고. 근데 그 로켓 폭발은 안타까운 사고이긴 한데 네. 설마 그걸 일론 머스크가 고의적으로 했겠습니까? 지금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이 네. 들고는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스페이스 X에서도 진행했던 게 이제 스타링크라고 해서 사실 비슷한 게 있긴 했어요. 근데 비슷한 게 있다고 해서 뭐 당연히 일부러 한 건 아니겠죠. 네, 그리고 네, 네. 한두 푼짜리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자기네들 로켓도 부셔진 거기 때문에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게 시작됐다라는 부분은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또 끝난 게 아니고요. 2017년도 아까 얘기한 건 2016년도였고 네. 2017년도부터는 공개적으로 서로 부닥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또 SNS에서 또 한번 싸웠었거든요. 이게 싸우면서 몇몇 기업들이 막 싸우는데 그 중에서 크게 이슈됐던 거는 2017년도에 페이스북이 대규모의 정보 유출 사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의 정보가 전부 다 털린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 당시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던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 X의 계정을 페이스북에서 전부 다 없앴던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 당시에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차 뭐 로켓 만드는 거는 전부 다 일론 머스크 이런 쪽이고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주커버그가 그쵸. 잘했던 이런 부분이었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주커버그는 하는 거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SNS인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해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서로 이제 SNS로 싸우자라는 부분으로 더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상황을 듣다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네.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 저커버그는 좀 머스크랑 다르게 조용한 사람이다. 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항상 기존에는 이게 조용히 그냥 일을 하고 네. 남들한테 나서는 거 걸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했던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미지를 굉장히 탈피하려고 최근에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 나눴던 이 대용량 개인정보 탈취, 네. 개인 정보가 이제 탈취된 네. 뒤부터는 약간 이제 휘청거렸어요. 메타버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페이스북이 휘청거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회사 이름도 메타라는 이름으로 한번 또 그쵸. 바꿨어요. 바꾸면서 자기네들은 이제 앞으로는 메타버스 쪽으로 전부 다 이제 약간 집중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별로 이제 성과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메타버스 쪽으로는 힘들게 됐는데 이 당시에 제일 큰 루머에 휩싸였던 게 뭐냐면은 1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도 10대들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또 만들려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주커버그가 많은 공격을 이제 받았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SNS에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는 자신이 일론 머스크처럼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좀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영향력 들었었거든요. 확대로. 네네. 근데 좀 재밌네요. 그게 싸우자.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스레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새로 만든 SNS 서비스다. 근데 저커버그는 이미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네. 스레드가 대체 뭐길래 또 이렇게 예민하게 또 경쟁이 되는 걸까요? 우선은 이제 기존의 SNS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고 뭐 유튜브가 됐던 인스타그램이 됐건 사람들이 이미 다 포화 상태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포화가 됐는데
새로운 것들을 좀 돌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많은 기능들이 있는 SNS였고 기능이 없는 게 트위터 같은 거였죠. 네. 보통은 이제 500자 글로만. 이내로 네. 글로만 이루어진 거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 중심이고 유튜브는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도전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트위터가 그렇게 사용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트위터를 앞지르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런 이슈가 같이 몰아서 그런지 출시 이후에 1억 명 돌파에 스레드가 5일밖에 안 걸렸어요. 잘 되네요. 네, 얼마나 빨리 걸린 거냐면은 네. 챗GPT 저희 얘기 많이 했잖아요. 챗GPT도 1억 명 돌파하는데 2개월이 걸렸고요. 틱톡이 9개월, 인스타그램이 2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SNS가 나오면은 빨리 접근이 가능하구나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스레드가 오픈하고 나서 트위터의 접속량이 11%가 낮아졌어요. 아, 라이벌이 많네요. 네, 라이벌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다음부터는 사실 유료화도 막 도입이 됐고 접속 에러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도 많이 이게 떠나고. 네, 떠나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스레드로 넘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충격적인데요. 1억 명까지 가는데 스레드가 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네.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가 로고와 이름을 X로 바꿨습니까? 저 이거 지금 처음 알았는데.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트위터가 아니고 X예요? 맞아요. 지금 아예 이름이 X고요.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이런 데 검색할 때도 트위터가 아니라 이제 X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름을 바꿨는데 네. 모두 다 사실상 결투부터 해서 마케팅의 일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면 이번에 결투를 하겠다라고 해서 스레드가 큰 이득을 봤죠. 네. 근데 트위터는 이득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 자기네들도 뭔가 이미지의 변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름도 X로 바꿔서 간판도 회사 간판도 이제 X로 다 바꿨고요. 네. 아마 도메인도 x.com으로 들어가면 그냥 접속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쪽 X로 해서 뭐 마케팅에 좀 대단한 걸로 좀 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X와 네. 스레드를 두고 일종의 관심 끌어모으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까요? 맞아요. 예,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으세요, 근데? 일단 싸우긴 싸울 것 같아요. 그 진짜요? 네, 저는 싸울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거는 기부 행사를 아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유명한 사람들을 앞에서 세워서 그들끼리 결투를 하게 하고 마지막에 약간 재미난 식으로 해서 자선 뭐 행사처럼 자선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한다. 네, 저는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후폭풍이 더 심할 것 같아요. 어떤 후폭풍? 왜냐면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이렇게 막 관심을 끌어왔는데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면은 더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아예 그냥 관심을 끌어버릴 가능성도 생기는 거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개인적으로 누가 이길 것 같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세게 싸울 것 같아요. 하면 진지하게.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등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188. 네, 20cm 차이 나잖아요. 171이랑 188. 네. 체급에 더 있을 것이다. 맞아요. 저도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은? 저는 주커버그의 그 개인 훈련 영상이랑 그 몸을 봤어요. 네네. 물론 저도 체급론자긴 해요. 네네. 체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근데 주커버그 실제로 보니까 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 레벨이던데. 그래서 저는 주커버그가 가능성이 있다. 체급을 초월하는 기술이 있다. 저는 여기 한 표. 알겠습니다. 이거 또 하나의 IT 시간을 통해서 이제 결과까지 네, 분석하는 이거 ITA가 아니라 왠지 그 UFC 얘기처럼 올라갈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 나오면은 살포시 가져올게요. 알겠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마을버스였습니다. 3864님 마을버스 보내주셨고요. 408 하나님이 정답이 마을버스입니다. 하하. 동네 구석구석 사람들을 운송해주는 고마운 버스죠. 고유가로 마을버스도 인상됐군요. 네, 대중교통이 그래도 가게에 도움되지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5539님이 정답 마을버스. 교통비 오른다고 하지만 모든 교통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거 생각하면 고맙죠.
비싼 커피값 생각하면 받아들여야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공감이지 않습니까? 사실 커피값 와 엄청 올랐는데 그렇게 저항이 세진 않은데 근데 커피값은 근데 싼 것도 있으니까 좀 덜한 것 같은데 대중교통은 우리가 무조건 이 값을 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9890님 정답 마을버스 부산인데요. 우리 동네는 산꼭대기에 있어서 매일 마을버스 타고 다닙니다. 네, 이러니까 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특별히 더 마을버스 기사님들에게 가지는 것 같아요. 항상 고맙다는 얘기 전해드리고 싶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내일 다시 생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